제가 아직 30도 채 되지 않았을 때 저는 분노가 제 탁월한 성격인 줄만 알았습니다. 화를 잘 내는 건 제가 너무 예민하거나 세상이 잘못되어서 그런 거라고 늘 핑계를 대곤 했지야. 그 철없던 시절에는 가슴 속에서 감정이 불쑥 솟구치면 그게 곧 정답이라고 착각했습니다. 마음이 울렁거리면 곧바로 입에서 날 손말이 튀어나갔고, 그렇게 말을 뱉고 나면 뒤돌아서서 늘 똑같은 후회를 했습니다. 그저 시간이 야디됐거늘 나이를 먹으면 저절로 마음이 호수처럼 잔잔해지겠거니 믿었습니다. 하지만 100살을 넘게 살아본 지금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분노라는 놈은 나이를 먹는다고 저절로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닦는 훈련을 하지 않은 채 내버려두면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깊고 아픈 생채기를 남기게 됩니다. 제가 수십 년 동안 강단에 서면서 참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타릇타릇한 젊은 학생도 있었고 저보다 연배가 높은 분들도 계셨지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사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지위가 높든 낮든 돈이 많든 적든 상관없이 어떤 사람은 지나가는 말 한마디에 그날 하루를 통째로 망치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상황에서도 끄떡없이 고요하더란 말입니다. 처음에는 그게 다 타고난 발자나 성질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쌓이고 사람을 더 많이 겪다 보니 한 가지 뚜렷한 공통점이 보이기 시작하더군요. 쉽게 흔들리는 사람들은 마음이 상한 이유를 늘 바깥에서 찾았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은 항상 자신의 내면을 살피고 있었던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화나게 했어. 하지만 제가 100년을 살며 제 속의 화를 뜯어보고 또 뜯어본 결과 남이 내 감정을 만들어낸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는 결론에 닿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저 내 마음에 불씨를 던졌을 뿐입니다. 그 불씨를 결정하는 건 언제나 제 몫이었습니다. 똑같은 말을 들어도 어떤 날은 불같이 화를 내고 어떤 날은 웃으며 넘기기도 했으니까요. 그 차이를 만든 건 상대방이 아니라 제 마음의 상태였습니다. 내가 지쳐 있었는지, 기대가 너무 컸는지, 아니면 날 다스릴 여유가 있었는지에 달린 문제였지. 분노는 결코 내가 약해서 생기는 게 아니었습니다. 감정은 그저 지나가는 손님일 뿐이고 선택하는 사람은 바로 집주인인 나 자신입니다. 감정이라는 녀석은 예고도 없이 문을 두드립니다. 막을 수도 없고 아예 오지 말라고 할 수도 없지요. 하지만 그 손님에게 안방까지 내어주고 집주인 노릇을 하게 둘 필요는 없습니다. 많은 분이 감정을 억지로 꾹꾹 누르는 걸 통제하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억지로 누르면 언젠가는 더 크게 터져버리기 마련입니다. 진짜 통제는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 게 아닙니다. 화도 나고 속상하기도 하지만 그 순간에 멈춰서 선택할 줄 아는 능력입니다. 지금 바로 맞받아칠 것인가? 아니면 잠시 입을 다물 것인가? 지금 반응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흘려보낼 것인가? 이 짧은 찰나의 순간이 인생의 방향을 결정짓습니다. 우리 한국의 중장년들이 유독 화병이 나고 지치기 쉬운 이유는 뻔합니다. 짊어진 책임은 산더미 같은데 알아주는 사람은 없고
평생을 버텨왔지만 돌아오는 말은 찬바람처럼 차갑기 때문이지요. 세상은 눈이 돌아갈 만큼 빠르게 변했고 우리는 그 속도를 따라잡느라 정작 내 마음을 들여다볼 시간을 잃어버렸습니다. 통계를 보면 중년 이후에 마음의 병과 화병이 급격히 늘어난다고 합니다. 하지만 숫자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몸으로 느끼는 고단함 아닙니까? 내가 왜 이렇게 예민해졌을까? 라고 묻는다면 이미 그 안에 답이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이 약해져서가 아니라 너무 오랫동안 스스로를 돌보지 않은 채 감으로 버텨왔다는 증거입니다. 저는 인생의 절반을 훌쩍 넘기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일은 바깥 세상에서 시작되지 않는다는 것을요. 세상을 내 입맛대로 바뀌지 않고 사람도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의 조종관은 언제든 다시 잡을 수 있습니다. 훈련을 다시 시작하는 순간부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툭툭 던지는 말은 여전하겠지만 그 말이 더 이상 내 마음 깊은 곳까지 뚫고 들어오지 못하게 됩니다. 예전 같으면 하루바루 망쳤을 말이 이제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바람 소리처럼 들리게 되지요. 이것이 제가 100년을 살며 얻은 첫 번째 깨달음입니다. 평온함은 탁월한 성격이 아니라 내가 선택해서 얻은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아주 오랫동안 남들을 적으로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누가 듣기 싫은 소리를 하면 그 사람을 문제라고 단정지었고 무시당했다 싶으면 마음속에서 전쟁을 치렀습니다. 젊은 날에 저는 늘 이렇게 따져 물었습니다. 도대체 저 사람은 나한테 왜 저러는 거야? 하지만 인생의 수많은 고비를 넘기고 보니 그 질문이 얼마나 저를 초라하고 약하게 만들었는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그 질문은 힘의 주도권을 잡고만 내 바깥으로 밀어내는 일입니다. 내 기분에 대한 책임도 내 삶의 주인된 권리도 몽땅 남에게 넘겨버리는 꼴이지요. 강단에서 물러난 뒤 저는 한동안 사람들을 피해 숨어 지낸 적이 있습니다. 조용히 혼자 있으면 평화가 찾아올 줄 알았지만 그건 도망치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변화는 사람을 피했을 때가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는 제 눈이 바뀌었을 때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무례한 말을 던졌는데 평소 같으면 마음이 쿵하고 내려앉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 신기하게도 화가 나기 전에 질문 하나가 떠오르더군요. 왜 이 말이 내 마음을 건드렸을까? 그날 이후로 저는 사람을 적으로 보기보다 나를 비추는 거울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타인은 그저 내 안에 이미 있던 나쁜 버튼을 눌러준 것뿐입니다. 만약 내 안에 그 상처난 버튼이 없다면 남이 아무리 세게 눌러도 아무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처음 이 사실을 받아들였을 때는 솔직히 속이 좀 쓰렸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남 탓을 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불편한 고개를 넘어서는 순간 기가 막힌 자유가 찾아왔습니다. 그 불편함을 넘어서는 순간 진짜 해방이 무엇인지 맛보게 된 겁니다. 바깥이 원인이 아니라 내 안이 원인이라면 내가 다시 훈련해서 고치면 그만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수십 년간 참 비슷한 사람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입만 열면 불평하는 사람, 남과 비교하는 사람, 말 한마디에 과민하게 반응하는 사람, 그들의 공통점은 딱 하나였습니다.
자기가 흔들리는 이유를 단 한 번도 자기 안에서 찾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반대로 깊은 강물처럼 평온한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모욕적인 말을 들어도 화를 내기보다 스스로를 가만히 지켜보더군요. 그들은 싸우지 않았고 즉각적으로 맞받아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그 상황에서 배웠습니다. 이 작은 차이가 인생의 깊이를 완전히 갈라놓습니다. 나이 들어서 인간관계가 더 힘들게 느껴지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젊을 때는 그냥 웃어 넘기던 말이 나이가 들이 자존심도 건드리고 옛날 상처까지 들쑤시기 때문입니다. 회사에서, 집안에서, 사회에서 우리는 이미 참을 만큼 참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작은 무시에도 마음이 걷잡을 수 없이 요동치는 겁니다. 작은 무시에도 마음이 크게 흔들리지만 여러분, 그 흔들림은 패배에 따른 뜻이 아닙니다. 아직 내 마음을 더 단단하게 만들 구석이 남아있다는 신호입니다. 시험은 언제나 가장 약한 곳을 찌르며 찾아옵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여러분을 시험할 겁니다. 무례한 말로, 남과의 비교로, 때로는 차가운 침묵으로 말이죠. 그럴 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이 상황에서 나는 어떤 어른으로 남을 것인가? 이 질문은 상대를 바꾸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서 있는 위치를 바꿔줍니다. 피해자에서 관찰자로, 반사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에서 주체적으로 선택하는 사람으로 자리를 옮기게 됩니다. 관찰자의 자리에 서는 순간 여러분은 더 이상 감정 싸움을 하지 않게 됩니다. 싸움이 줄어들수록 에너지는 내 안으로 차곡차곡 모이고 그 힘이 쌓일수록 마음의 평온은 더 깊어집니다. 100년을 살며 제가 확신하게 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진짜 실력은 평온할 때는 드러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진짜 내공은 모욕을 당할 때, 억울한 일을 겪을 때, 남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 비로소 드러납니다. 독부가 몰아쳐도 방향키를 놓지 않는 사람만이 진짜 선장입니다. 그리고 그 선장은 언제나 바깥 파도가 아니라 자신의 나침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도 한때는 말이 곧 힘이라고 믿었습니다. 구구절절 설명하면 오해가 풀릴 거라 생각했고 따지지 않으면 지는 거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기분 나쁜 일이 생길 때마다 쏘아붙일 말을 준비하곤 했지요. 그러나 100년 넘게 살아보니 말이 많았던 시절일수록 제 삶은 더 시끄럽고 어지러웠습니다. 오히려 입을 다무는 법을 배우고 나니 제 삶은 거짓말처럼 눈에 띄게 간결해지고 말았습니다. 침묵은 결코 약하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내 삶의 주도권을 다시 찾아오는 아주 조용하면서도 힘있는 방법이었지요. 남이 나를 자극했을 때 바로 욱하고 반응하는 순간 내 마음의 고삐는 이미 상대방 손에 넘어가 버린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의 감정을 훤히 읽고 일자릿수를 계산하여 또다시 여러분을 건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여러분이 잠시 멈춰서서 한 박자 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그 흐름은 신기하게도 또 끊어지고 맙니다. 그 짧은 침묵의 순간 속에서 모든 상황은 더 이상 제 멋대로 흘러가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 늙은 교수는 그 모습을 수없이 지켜봐 왔습니다. 굳이 말하지 않았기에 부질없는 다툼이 사라졌고 섣불리 반응하지 않았기에 소중한 인연이 지쳐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많은 분이 입을 다무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말을 안 하면 남들이 나를 오해할까봐 걱정하고 아무런 반응을 안 하면 무시당할까봐 불안해하시지요. 하지만 침묵은 결코 회피하는 비겁한 행동이 아닙니다. 침묵은 지금 이 순간, 이 상황에서 내가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주는 당당한 선언인 것입니다. 마음속 모든 생각을 굳이 다 말할 필요도 없고 솟아나는 모든 감정을 꼭 다 드러낼 의무도 없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언제나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을 가려낼 줄 아는 데서 빛을 발합니다. 조용한 침묵은 흩어졌던 마음의 에너지를 다시 내 안으로 오롯이 모아줍니다. 괜한 설명과 쓸데없는 변명은 내 귀한 기운을 바깥으로 자꾸만 흩어지게 만들 뿐입니다. 정말로 마음이 단단한 사람은 남을 억지로 설득하려 애쓰지도 않고 자기를 증명하려 허둥대지도 않습니다. 그는 오직 자신의 굳건한 기준에 따라 행동할 뿐이고 그 행동이 대신 모든 말을 하게끔 가만히 두지요. 그래서 사람은 나이를 먹을수록 쓸데없는 말은 줄고 그 태도는 더욱 깊이와 무게를 더해가는 법입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말 속에서보다 오히려 그 조용한 침묵 속에서 훨씬 더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우는 법이지요. 저희 늙은 교수는 제자들에게 종종 이런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모든 다툼에 굳이 끼어들지 말거라. 싸움에 나서지 않는다고 해서 무관심하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할 수 있는 현명한 선택입니다. 내가 선택하지 않은 채 그저 습관처럼 튀어나오는 반응은 내 귀한 기운만 낭비하는 더없는 일이지요. 누군가의 자극과 나의 반응 사이에 놓인 조용한 침묵은 우리에게 놀라운 자유의 공간을 선사해 줍니다. 그 자유로운 공간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여러분의 마음속은 더욱 굳건해져서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침묵을 택하는 순간 여러분은 그 자리에서 한 단계 더 우뚝 올라서게 되는 것이지요. 남들은 여전히 여러분을 자극할 수는 있겠지만 더 이상 여러분 마음의 단단한 중심을 건드리지는 못할 겁니다. 읽은 교수는 이러한 깨달음을 인생의 황혼기에 이르러서야 얻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나 너무 늦게 알았구나 하고 아쉬워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배우는 데 있어서 늦었다는 말은 결코 없는 법입니다. 침묵도 자꾸 연습하면 연습할수록 그 깊이가 더욱 깊어지는 법입니다. 그 깊어진 침묵의 힘은 여러분의 마음을 든든하게 보듬어 보호해 줄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이 침묵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 마음 다스리는 법을 이야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감정에서 적당한 거리를 두는 요령입니다. 마음을 무감각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감정에 대한 지나친 집착에서 홀가분하게 벗어나는 방법이지요. 이러한 자유의 뜻을 제대로 깨닫는 순간 사람도 상황도 더 이상 여러분의 마음을 꽁꽁꽁 붙들어 맬 수 없게 됩니다. 사람들은 흔히 감정과 거리를 두는 것을 냉정하고 차갑다고 오해하곤 합니다. 마음을 끙끙 걸어 잠그고 남에게 무관심해지며 세상에 등 돌리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요. 하지만 이 늙은 교수가 100년을 살아오며 깨달은 감정과의 거리는 그런 차가움과는 정반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감정을 막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정을 있는 그대로 분명하게 바라보는 지혜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모든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기쁨도 느끼고 실망스러운 마음도 들고
서운함도 똑같이 느낍니다. 다만 그 감정들이 내 인생의 키를 쥐고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막을 뿐이지요. 감정에 깊이 빠져들수록, 그리고 그 기대가 클수록 상처는 더욱 깊어지는 법입니다. 기대라는 것은 겉으로는 희망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내 마음을 꽁꽁 묶어두는 가장 교묘한 감정의 족쇄와 같습니다. 그때 찾아온 변화는 비록 조용하고 잔잔했지만 제 인생에 아주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남들이 변하지 않아도 더 이상 저희 늙은 교수는 흔들리지 않게 되었지요. 남에게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이제는 오직 자의 굳건한 기준에 따라 행동하기 시작한 것이지요. 우리 마음속에는 마치 집처럼 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을 아무에게나 함부로 열어주면 제 마음은 금세 시끄럽고 소란스러워지고 맙니다. 저도 한때는 하루 종일 불평만 늘어놓는 사람들, 자극적인 소식들, 분노가 가득한 대화 속에서만 지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몸도 마음도 늘 피곤했고 아주 사소한 일에도 마치 칼날처럼 날카롭게 반응하곤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안에 들여보내는 모든 것들의 합과 같은 법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고 어떤 이의 말을 오래 귀담아 듣고 또 어떤 분위기 속에 머무는지가 우리 마음의 상태를 결정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중장년이라는 나이에 접어들수록 이미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쳐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자극에도 더욱 쉽게 흔들리고 반응하게 되는 법이지요.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구구절절 더 많은 설명을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받아들일지 더 신중하게 가려내는 일입니다. 세상의 모든 의견을 다 들을 필요도 없고 모든 대화에 꼭 참여해야 할 의무도 없습니다. 진정으로 강한 사람은 홀로 고립되어 외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다음에 굳건한 문을 지키는 문지기 같은 사람이지요. 진정한 평화를 원한다면 내 마음에 들어오는 것들을 세심하게 관리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감정과의 적절한 거리를 두는 법을 잘 익히면 여러분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어떤 이가 여러분을 실망시켰을 때 더 이상 왜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행동할까? 하고 묻지 않게 됩니다. 대신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게 될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나는 내 자신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하고 말이지요. 이러한 질문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책임을 가장 정확한 자리인 자기 자신에게로 돌리고 피해자가 아닌 능동적인 선택자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질문입니다. 쓸데없는 기대에서 마음이 자유로워지면 자유로워질수록 우리 마음은 더욱 홀가분하게 가벼워집니다. 무언가에 대한 집착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우리 마음의 분노도 함께 사그라들게 되는 법이지요. 그러다 어느 날 문득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겠지만 이제 더 이상 그들의 행동이 저의 마음 평온을 좌우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감정과의 거리가 우리에게 안겨주는 진짜 자유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고개에 이르러서야 이 늙은 교수는 비로소 모든 균형을 든든히 지탱해주는 하나의 굳건한 기둥을 분명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타고난 성격도 주변 환경도 운명이라고 불리는 운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묵적이라는 녀석이었지요. 사람이 쉽게 화가 나는 이유는 마음이 약해서라기보다는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제 갈 길을 잃지 않고 나아갈 항로를 찾지 못했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늙은 교수 또한 제 삶의 진정한 목적을 잃어버렸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늘 하던 연구와 강의는 익숙해졌지만 하루하루가 그저 무의미한 시간 속에 머물러 있었지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저를 그렇게 화나게 했던 것은 남들이 아니라 제 마음속에 허전하고 텅 빈 공허함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도대체 왜 이 자리에 서 있는지, 무엇을 위해 소중한 하루를 보내고 있는지 흐릿해졌을 때 우리 마음의 감정은 가장 먼저 무너지게 되는 법이지요. 내 삶의 목적이 사라진 자리는 어김없이 분노와 짜증 같은 어두운 감정들이 대신 채워넣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 목적이라는 것이 꼭 대단하고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늙은 교수가 노년에 이르러 간절히 붙잡은 삶의 목적은 지극히 소박하고 단순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하루를 어떻게 의미 있게 살아낼 것인가? 라는 질문과 지금 말하는 이 말이 정말 중요한가? 이 부질없는 다툼이 내 삶의 방향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라는 물음들이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질문 하나만으로도 제 마음속 수많은 분노는 힘을 잃고 의미를 잃어버리는 것이지요. 이렇게 많은 화들이 더 이상 의미 없는 감정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목적은 단순히 그때그때 기분을 쫓는 동기와는 다릅니다. 동기라는 것은 내 기분이 달라지는 순간 언제든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기 마련이니까요. 하지만 목적은 마치 거대한 중력과 같습니다. 내 생각과 감정, 그리고 모든 행동을 한결같이 한 방향으로 굳건히 끌어당기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삶의 분명한 목적을 가진 사람은 설령 화나는 마음이 들더라도 그 감정 속에 오래도록 빠져 머물지 않습니다. 그는 이미 깨닫고 있는 것이지요. 지금 정말 싸워야 할 적은 남들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깊이 뿌리내린 오래된 나쁜 습관이라는 것을요. 100년이라는 긴 세월을 살아오면서 저의 늙은 교수는 분명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속 깊은 평온은 그저 일시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단순히 좋고 싫은 기분도 아니지요. 그것은 오랜 시간 꾸준히 훈련을 통해 만들어진 단단한 마음의 상태인 것입니다. 말 대신 침묵을 택하는 연습, 쓸데없는 기대를 홀가분하게 내려놓는 연습, 내 감정을 한 걸음 떨어져 바라보는 연습, 그리고 삶의 목적을 내 마음의 중심에 두는 연습, 이 모든 귀한 훈련들이 차곡차곡 쌓여 하나의 지혜로운 마음 상태를 이루는 것이지요. 그리고 한번 단단하게 만들어진 이 마음의 상태는 쉽게 변하지 않고 어떤 상황 위에서도 흔들림 없이 존재합니다. 그 모든 것은 오직 여러분 마음속에만 존재하고 있지요. 이러한 깨달음의 경지에 다다른 사람은 겉으로는 아주 조용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은 결코 텅 비어있는 공허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깊고 깊은 샘물처럼 충만한 평화를 담고 있지요. 그는 남을 억지로 설득하려 들지도 않고 자신을 굳이 증명하려 애쓰지도 않으며 심지어 남에게 이해받으려 노력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자신만의 굳건한 기준에 따라 묵묵히 제 삶을 살아갈 뿐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단단한 태도는 천마디 말보다도 더 깊은 눌림으로 오래도록 사람들의 마음에 남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인생의 마지막 여정에서 여러분께 꼭 전해드리고 싶은 소중한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 마음을 다스리는 힘을 결코 바깥 세상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 힘은 언제나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시작되는 법이지요. 그리고 그러한 자기 마음 다스리는 힘을 지닌 사람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진정으로 자유로운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